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까 좀 많이들 궁금들을 하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기본에 먼저 충실하셔야겠죠? 그래요. 부동산 기본이 충실할 때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매수 타이밍,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기본부터 좀 다지기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먼저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또한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고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 또한 부동산이겠죠. 그만큼 부동산은 사람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사람 관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라 좀 복잡하죠. 아무리 뭐 부모님과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의견 차이가 있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부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마찰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또 때때로 뭐 싸움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과 사랑 관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하면 문제도 있죠. 난개발 문제, 환경 악화의 문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 공급 불이치의 문제, 주택 공급의 문제, 토지 부족의 문제, 높은 집가, 높은 아파트 가격, 높은 상가 가격,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의 특징으로 본다면요. 악화 성향,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표현할까요?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고, 한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8년 주기론, 10년 주기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비가약성이죠. 한번 부동산의 문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의 복합성.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문제죠. 부동산의 문제는 한 분야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는요,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광풍의 시대예요. 이거 뭐 부동산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부동산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뭐 이제는 뭐 보통 사람들조차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20대, 30대, 40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번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내놨잖아요. 근데 이거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 좀 어이가 없죠.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시 정책이 나왔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냉랭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국감정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2020년 6월 29일하고 2020년 7월 6일짜리 비교를 한 겁니다. 전국으로 놓고 보면 0.13에서 0.15, 수도권은 0.16에서 0.17, 지방은요 0.10에서 0.12, 서울은요 0.06에서 0.11. 여기 서울을 놓고 보세요.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부동산은 작겠다고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0.12에서 0.13, 수도권은 0.15에서 0.17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지방과 서울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요. 우측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잠깐 떨어졌다가 오히려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즉, 부동산 대책이 좀 실효성이 떨어졌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오늘 내놓게 됐죠.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 4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서민 실소유자 부담 경감 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고요. 세 번째는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고요.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보면 서민 실소유자 부담 경감 조치인데요.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 실소유자 소득 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은 집 없는 사람들, 생애 최초, 또한 청년층, 또 신혼부부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 내지는 전세나 월세 부분에 대한 금리를 떨어뜨려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 기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깨야겠다는 건데요. 요거는 어디에 어떻게 해가지고 몇 세대를 짓겠다, 이런 발표가 아니죠. 앞으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놓고 본다면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 요거는 아마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좀 다룰 것 같고요. 네 번째,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들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즉 돈 되는 내용만 압축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먼저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단기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는 1년 미만일 때는 40% 적용인데 1년 미만일 때는 7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양도소득세가 70%.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방세까지 합치면 77%의 세금이에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한 1년 이상만 보유를 해도 지금은 주택의 경우에는 누진 과세율이었는데 앞으로 2년 미만은 60%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만 누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양도소득세 60%, 70% 굉장히 높은 세율이다. 즉 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율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의 중과세율인데요. 현재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0%의 중과인데 이제는 기본세율에다가 20%를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를 중과하겠다는 거죠. 이것 또한 누진세율 최고, 즉 42%에서 30%를 더하게 되면 이것 또한 72%가 되죠. 여기에다가 주민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80% 아닙니까? 굉장히 세금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보유세 부분인데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분이 인상이에요. 현재는 이 표에 나와 있듯이 0.6%에서 최고 3.2%인데 개정이 돼서 1.2%에서 최고 6%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1억 원 정도 납부하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2억 정도 납부하겠다는 거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 또한 좀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인데요. 현재는 4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인데요. 앞으로는요, 2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8%를 때리고 3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2%를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 취득세 부분, 정말 이건 막강한 것 같아요. 현재로 놓고 본다면 1가구 2주택자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취득할 경우에는 뭐 취득세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 부담이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3주택자 적용돼 가지고 취득세가 1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취득세를 3,600만 원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졌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외로 굉장히 센 대책이 나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양도소득세, 이거 장난 아닙니다. 2년 미만 60%, 다주택자 중과세 72%, 취득세 2주택자 8%, 3주택자와 법인 12%, 요거도 장난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 1.2%에서 6%, 상당하죠.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12% 내고 양도소득세를 60에서 70% 내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및 주민세가 또 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거의 뭐 80에서 90%를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방송 올렸죠. 99% 세금 거둔다. 거의 그 단계 직전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요. 세금으로만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공급 대책이 여러분 아까 보셨죠?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금만 많이 거두겠다. 요거 아닙니까? 세금으로서 부동산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또한 매도 물량 부족, 즉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매도에 관련된 출구 전략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이 제가 보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불타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은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 이런 의지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